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밑줄은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이것은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조형물입니다. 19세기 후반 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건설된 신안촌은 이 지역 독립운동 기지가 되었지만 1937년 스탈린이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해체되었습니다. 1937년에 소련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소수 민족들을 이동시킨다라고 해가지고 강제 이주가 있었죠. 신안촌 하게 되면은 연해주 지역에 해당하고요. 블라디 보스토까지를 묶어가지고 한 지역으로 인지해 주면 좋습니다. 이 지역 하게 되면 연해주. 이 지역에 있었던 지역을 구별하는 문제, 북간도냐, 서간도냐, 연해주냐, 뭐 중국, 상하이 쪽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성권, 대전대로 두 문자로 저는 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외우든 상관은 없습니다. 두 문자가 좀 편하지 않나 싶은데 성명회 해가지고 191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성명회, 그 다음에 권업회, 대한, 광복군, 정부, 전로한족회, 중앙총회, 그리고 대한국민의회까지. 전로한족회 중앙총회는 시험에 그렇게 잘은 안 나오는데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권 대전대 이렇게 외워둡니다. 대한국민의회 하게 되면은 1919년이 되고요. 인물에 대해 가지고 관업해 하면은 최재형하고 이 정도를 묶어가지고 이상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서는 이제 1917년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선지 한번 읽어보죠. 1번 숙모학교를 세워가지고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근영에 대한 내용이죠. 숙모학교 하면은 이제 멕시코가 되고요. 2번 관업회를 창립하여 항일신문을 발행하였다. 지역사에서 옳은 내용이죠. 3번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북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임병찬이 주도하여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건 국내에서 있었던 거죠. 복벽주의 해가지고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들었다. 임병찬 하게 되면 묶어가지고 회익현의 제자다. 둘이 좀 같이 다니는 경향이 있죠. 5번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다. 동경에서 3.1운동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세요. 군국기무처 의안에서 공노비와 산호비에 대한 법을 폐지한다. 공산호비 혁파가 되죠. 그럼 1차 가부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두 문자 외웠었죠? 군공연 과시는 개과팔 해서 적어볼까요? 군공연 과시는 개과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나 익히는 정도로만 외우자라고 했어요. 2차 가부개혁하고 을미개혁을 잘 외워주면은 속어법을 가지고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94년이 되고요. 이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기 위해서 골라봐요. 기업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별기군 하게 되면 1880년부터 추진된 초기 개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통립기무화문과 12사. 별기군 하면은 5군형에서 2형으로 축소가 되고 플러스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만들어졌다. 차별 대우를 이유로 해가지고 82년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전에 해당하고요. 니은 한성 순보가 발행됐다. 이것도 이전에 해당하는 거죠. 1883년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갑신정변으로 방문국이 파괴되면서 중단이 되었다가 한성 주보가 다시 나오게 되죠. 한성 주보 하게 되면 최초의 상업 광고를 실었다라는 내용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디귿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2차 가부개혁에 대한 설명이죠. 2차 가부개혁 두 문자 어떻게 외워요? 홍교사 723 홍범 14조 교육 입국 조서 사법권 독립 7부 23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교자가 해당이 되고 리을 읽어봐요.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디귿 리을이 2차 가부개혁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덕원부의 관민이 관하고 민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민이 들어갔다. 힘을 합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로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됩니다. 원산학사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민이라고 했잖아요. 원산학사 그러면 최초의 사립입니다. 덕원부라는 키워드까지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제 원산인 이유는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차례로 개항을 하죠. 부산, 원산, 인천 이 차례로 개항이 됩니다. 부산하면 경제적 목적, 원산 군사적, 인천 정치적 목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원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초기에 개항장 새로운 문물이 막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산이 그래서 최초의 사립으로서 환경 그 흐름 자체가 최초의 사립이 되기가 좀 쉬운 그런 지역에 있는 거죠. 선지 읽어봅니다. 동문학 하게 되면 이제 국립이고요. 영어 강습 기관이죠. 83년이 되고요.
명동학교. 이번에 이제 명동학교가 있고 쭉 읽어보니까 4번에 서전서숙이 있죠. 그 명동학교하고 서전서숙 하게 되면은 북간도에서 있었던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리고 원산학사가 뭐 정답이 될 테고 5번 배제학당 하면은 개신교 계열이죠. 1886년에 아펜젤러. 뭐 북간도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북간도도 우리 지역을 외우는 문제에서 구별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또 외워보자면 서전서숙 그리고 명동학교 그리고 중광단 그리고 감민회 그리고 대한 정의단까지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앞부분이 좀 잘 나옵니다. 서명 중간대 중에서 이제 이 정도가 좀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뭐 이 이전에 사실을 골라주면 되죠. 본 덕원부는 덕원부 하게 되면 뭐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묶어가지고 원산학사가 바로 떠오르면 좋죠. 그래서 원산학사 하면은 83년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최초의 사립이다. 사립인데 민하고 관이 합심을 해서 돈을 모아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해안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아울러 개항지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이 되죠. 이곳을 빈틈없이 잘 운영해 나가는 방도는 인재를 선발하여 쓰는 데 있고 핵심은 가르치고 기르는 데 있다. 원산학사가 세워진 시기보다 이전에 사실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선제 읽어봅니다. 1번 국한문 혼용체인 황성신문. 그래서 좀 지식인들이 읽는 신문이 황성신문이라고 했고요. 황성신문하고 묶어가지고 제국신문. 제국신문 하게 되면 순 한글이다. 하층민이나 부녀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연도를 외워준다고 할 것 같으면 1898년이 되는데요. 연도를 모른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최초의 민간신문은 뭐예요? 독립신문이 되죠. 독립신문 하게 되면 독립협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발행이 돼가지고 독립신문이 먼저 발행이 되고 협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최초기 때문에 이걸 시점으로 해서 다른 신문들 그러면 그 이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의 연도를 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알고 있다면 뭐 1번은 당연히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약간 자세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가 발표가 되죠. 교육입국조서하고 묶어가지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차 가보개혁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한성사범학교. 3번 헐버트 길모어 등이 유경공원 교사로 초빙되었다. 유경공원 하게 되면은 86년도에 세워진 최초의 관립학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동문학이라는 게 있었죠. 동문학이 더 빠른데 동문학은 이제 조미 수어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통역관이 좀 필요하구나 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영어 강습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초의 학교로는 볼 수가 없고요. 이 이후에 여기 나오는 이제 유경공원이 이제 보빙사로 파견됐다가 돌아온 민영익의 건의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관립학교가 됩니다. 4번 근대기술을 배우기 위해 청해 영선사 일행이 파견되었다. 영선사는 뭐 81년도에 초기 개화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5번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이 2차 가보개혁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2번하고 5번은 좀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야 4번이 되죠. 81년도 영선사 일행. 영선사가 나왔으면 뭐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주요 안장자 헤론이 있는데 헤론은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는 이름은 아니죠. 헤론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최초의 근대식 병원 하게 되면은 광해원이 되죠. 이후에 이제 이름을 제중원으로 금방 바꾸게 되는데요. 뭐 처음에 이름이 광해원이었기 때문에 광해원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초기에 운영을 주도했던 알렌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알렌과 광해원을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 두자. 오른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요. 우리 갑신정변이 있었죠. 갑신정변 하게 되면 이제 84년에 급진개혁파에 의해서 일어난 건데 이때 이제 민영익이 칼에 맞아요. 뭐 13번인가 14번인가 이렇게 칼에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알렌이 치료를 해 줍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돼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고종의 명으로 설립을 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광해원입니다. 연도를 뭐 기억하기가 쉽죠. 갑신정변이 84년이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85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이 전에도 이제 병원은 있었다고 하는데 계양장 쪽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병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종의 명으로 세워진 최초의 우리 병원이다. 서양식 우리 병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 하게 되면 광해원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니까 이 이후에 있었던 것을 골라주면 되죠. 선지를 읽어봐요. 1번 배제학당에 입학하는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배제학당하게 되면 86년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2번 영선사 일행. 영선사는 81년이죠. 이 이전에 해당합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게 뭐예요?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죠. 이 이전에 해당하는 거고요. 3번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그럼 강화도 조약이 되죠. 그럼 76년이 될 테고요. 연무당은 기억을 해둡니다. 5번 제네럴 셔먼호 병제병 해가지고 1866년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에서 5번까지는 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 되고요. 정답은 1번 배제학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